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 세부 로드맵 갖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에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데요. 그 의무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임기 내 완료할 수 있죠.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라고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퇴직연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퇴직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 그 기금을 조성하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이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에 이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탁기간, 선량한 수탁기간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있는 노후 소득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되는데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어떤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제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높이지 않습니까? 예,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못지않은 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퇴직연금 완전 의무화, 그리고 기금화를 속도감 있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21세기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입니까, 아니면 능력 사회입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학벌,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해 왔는데 능력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여전히 85%가 학벌 사회라고 합니다. 학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다들 인식하고 공감하는 거죠. 네. 저는 작은 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서류에 학력과 출신 합격 기재 금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한 연구직이라든지 그런 학위가 또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학벌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물론 연구직 같은 특정 직무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신 학교까지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출신 학교가 아니라 학위 소지. 예,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 그 채용 관련해서 학력과 출신 학교 차별은 금지되어 있는데,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에는 이 부분이 학력과 출신 학교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관님 말씀 그 특정 직무 영역에서는 인정하나, 그러나 출신 학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상충에 있는 것을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떤 경우라도 출신 학교 요구와 같은 학벌 차별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 이게 시대 요구고,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 직무 중심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제가 환노위에 오기 전에 교육위에 4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취업 지원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졸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고졸 취업 안전 보장원을 만들어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성화고 등 고졸 청년들도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 환노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 제 원칙이 측은지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자를 좀 더 보듬고 약자를 좀 더 포용하고,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고요. 그런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가 국민주권 정부가 나가야 될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노동부가 같이 좀 의논해서 고졸 취업망, 그리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가야 되는 길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안산에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3학년 학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감독님 인터뷰도 봤는데요.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에 나갔는데 현장에 꼭 벌 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졸 청년들이 현장을 자기 일로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벌 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도적 관심에서 소외된 학생들 보면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그 관료 장관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적 역할을 하는 동안 좀 더 약자에 대한 배려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학벌주의를 깨고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큰 틀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그리고 담대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틀의 정책 전환 만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국민 주권 정부 또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의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아니면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 가고 이런 사회가 열린 사회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 주권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것이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